월요일마다 코디 때문에, 코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 네.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 좀 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옷 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네, 혹시 아이, 오늘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제가 실적 발표하면은 이제 항상 이제 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랑 스트리밍 업체 좀 준비했는데 네. 도저히 없어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지만 네. 어차피 오징어 제가- 게임 입고 오면 되죠, 오징어 게임. 그거는 또 할로윈 분위기 나잖아요. 하긴 참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인데요. 할로윈에 우리 박상준 이사가 출연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뭐 준비했다는데. 뭐 입고 올 거예요? 왜그 이벤트를? 그건 또 미리 얘기하면 아, 재미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우리 잔뜩 기대합시다. 네, 잔뜩 기대합니다. 항상 기대치 대비잖아요. 네, 자, 그렇죠. 우리가 네. 눈높이를 지금 요만큼 진짜 막 기대를. 네.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올라갔어요. 지금. 예.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넷플릭스 한번 네. 샅샅이 파헤쳐 네, 주시죠.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는데 뭐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고 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랑 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뭐 제 생각 요 정도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실적 요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화로 약 11조 원 정도 매출 달성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매출 달성이 6% 정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5% 정도는 구독자 수 증가 그리고 1% 정도는 이제 인당 매출액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기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사실은 매출 뭐 이런 거 다들 뭐 기억 안 나시면 좀 이제 구독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독자가 이번에 241만 명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1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오른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상당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하이라이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은 네. 경영진의 이제 IR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제 강달러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저 진작 좀 했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독자 증가보다 매출에 집중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전에 하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구독자 수로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다음 분기부터는 구독자 증가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본인들이 매니지먼트가 뭐 다음 분기에는 몇만 명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그렇죠. 기반을 좀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변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그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구독자 수로만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넷플릭스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창구 아마 선임 매니저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를 재단하는 키 팩터는 구독자 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키 팩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근데 회사가 그걸 바꾸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뭐 아주 예전에 뭐 이제 부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디즈니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어이없었죠? 그때 좋아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디즈니 어이없이 뭐 좋아해요? 어이없이 좋아한 거죠? 디즈니에 대해서 이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도날드 떡 좋아해요? 아니 디즈니 주식 꽤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뭐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네. 뭐 지금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거 그때도 키팩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케이블 TV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그때 똑같아요. 이제 케이블 TV 구독자 수 줄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주가 많이 안 좋았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것도 디즈니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매출 비중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넷플릭스도 이번에 그런 조치를 좀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좀 굳건하다. 이제 요게 그 시장 점유율 조사하는 업체들이 꽤 많을 것 같지만 지금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영국에서는 BARB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그 스트리밍 시장에서 8%대가 나와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요게 8% 별로 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스트리밍 업체 보는 데에서 2위가 4%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위 대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1위이다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닐슨스 게이지라고 하는 데에서 조사를 하는데 전체 이제 그 시청률에서 얘네 그 넷플릭스가 7.6%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 점유율은 1위로 좀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각 국가별로 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게 또 중요하죠. 광고 기반 모델. 네. 11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요거랑 사실 이제 앞으로 구독자 수보다는 매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관되는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이제 뭐 맞아요. 광고 수입도 받고 하면 이제 매출이 여기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두 개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정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네. 방지 모델 이제 다른 나라로 드디어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근데 불안한 마음이. 계정 공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지해요? 이제 계정 공유를 지금까지 이제 하는 사람들이 네. 보통 이제 계정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이제 주고 같이 네. 공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가형 모델을 내면서 계정을 이제 불법적으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IP 추적 같은 거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 뭐 가족들끼리 공유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안 되게 하겠다. 그래서 조치를 좀 취한 것이 이제 그 전전분기에 이미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몇 개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는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정 공유를 그런 거죠. 이제 숨겨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 계정의 정보라든지 그 지금까지 봤던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알고리즘을 추천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광고 모델이 있기 전에는 그 잘 어필이 되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광고 모델이 정착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저가형 모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겠죠. 뭐 계정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마 좀 시장에 어필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전분기에 1억 명 정도 이야기했죠. 그 공유하는 사람이요? 공유하는 사람들이요. 어이구야. 그것도 만약에 이제 좀 실제로 많이 몇 천만 이제 된다고 명만 하면 늘어나겠네. 많이 좀 그 매출이나 이런 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4분기 전망 하이라이트.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넷플릭스는 4분기에 이제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예, 왜냐하면 오. 내년도에 이제 집행할 것들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컨텐츠 집행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집행 같은 것들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전통적인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시장에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 이 구독자 수 증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450만 명 450만, 증가 그렇죠. 예상을 해서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요번 3분기의 히트작 요거는 우와. 항상 좀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좀 그 컨텐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 다머라고 하는 게 요번 3분기에 굉장히 기여를 좀 많이 한 어허. 그런 컨텐츠거든요. 요게 이제 뭐 실제로 살인자 이제 뭐 연쇄살인범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인데, 이게 제가 이 작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또 중요해요. 이 라이언 머피라고 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이 폭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가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폭스를 떠나가지고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넘어왔는데 전속 작가가 된 거죠. 네. 근데 이분이 만든 작품이 뭐 글리,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제가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뭐 저한테 그러세요? 네. 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아시고? 문화생활을 좀 네. 합시다 우리도. 진짜. 저는 밥 먹고 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는데 하여간 그렇다 치고 이 작품들이 이제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작품들이에요. 글리, 뭐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근데 이 작가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인데, 이분이 넷플릭스로 갈 때 계약을 할 때 3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가 중에서는 거의 최고치를 받고 넘어간, 거의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죠. 작가가 3억 네, 달러. 3억 달러면 그냥 10으로 쳐도 3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1,000원으로 쳐도 굉장히 많이 받고 간 건데, 이게 그 폭스에서 전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안타깝죠. 디즈니가 2019년도에 폭스를 인수했는데 그때까지 지속이 됐더라면 아마 이분이 고스란히 디즈니로 넘어갔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넷플릭스 소개할 때 이제 션다 라임스 작가분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뭐 그레이즈 아나토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랑 전속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 라이언 머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다머뿐만이 아니라 작품들을 히트작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의 힘은 뭐 오리지널 그 히트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을 소속 작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작가들이 계속 히트작을 좀 내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스튜디오 드래곤 좀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작가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쵸. 그래서 거의 뭐 망하는 작품은 없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작품을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인 가능성 그 빈도수가 진짜 높잖아요.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일단 뭐 김훈 작가님인가? 뭐 김훈 제가 작가님. 저도 지금 그런 작가님 분들.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작가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내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렇게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뭐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외화 시리즈 중에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밑에 제가 써놓은 게 시청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개봉하고 나서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이에요. 그때가 딱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그 상위 10위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요 시간 요 이제 분석을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레이맨 같은 경우에는 영화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역다 4위 시청 시간을 기록을 했고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영우 요 우영우가 네, 28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는 역대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컨텐츠가 꾸준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요번에 이제 IR 자료에서 매니지먼트가 이야기한 것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시즌을 한 번에 내놓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다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에 한 번에 통 시즌을 내놓으면서 그때 구글 트렌드 와. 검색한 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해서 떨어지지를 않는데 지금 뭐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든지 링즈 오브 파워 이게 다 뭐냐면 지금 왜 이거랑 비교를 했냐면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그 왕좌의 게임 프리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링즈 오브 파워는 그 반지의 제왕 프리퀄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두 작품은 매주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된 것 같지만 네.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통으로 내놓는 게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작품들이 계속 이제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에미상 6개 수상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3 뭐 계속 계약을 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IP가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 축적된 IP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지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사실 게임 뭐 그렇게 크게 할 건가라고 했지만 지금 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요번 IR 자료에서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것은 좀 진지해졌다. 게임 쪽에. 어허. 이게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게임 이쪽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넷플릭스는 원래 그 오버워치 그 게임이랑 자신들을 이제 비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가 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냐에 대해서 맞아. 컨텐츠 업체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고 게임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을 할 때 이제 무조건 뭐 책 봐야지, 영화 봐야지 이게 아니라 게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그쪽에 경쟁이 많이 이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게임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쪽에서 대박 터지는 작품이 하나 나와야 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 35개 게임을 내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몇 개 해봤는데 다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심플한 그럼 이제 뭐 스낵컬처 같은 게임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55개 신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제 생각에는 요 중에 하나가 대박이 좀 터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제 그 넷플릭스가 DVD 배송하던 시절에 갑자기 스트리밍으로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DVD 배송업체 경쟁이 한창 심할 때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뎀으로 다운받는 시절이니까 스트리밍 해가지고 밤새 다운받아가지고 다음날 보고 뭐 이런 거였고 옛날 작품들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IP를 사가지고. 네. 그때 조그맣게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메인 비즈니스로 들어섰듯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좀 대작 같은 것들 나오고 하면은 아마 매출 비중이 꽤 커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하고 그게 잘
접목이 될까 모르겠어요. IP를 활용을 이제 하는 거죠. 해야겠죠. 네.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의 오리지널 IP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이제 마블이나 이런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을 사서 하는 뭐 스타워즈나 이런 것들 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리지널을 개발해서 히트시킨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게임은 이제 할만한 오징어 네. 게임은 진짜 게임 뭐 만들고 오징어 하죠. 게임은 실제 게임도 했잖아요. 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으로 할 수 있는 IP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블랙미러도 게임으로 그쵸. 만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좀 단순한 게임들로 내놔서 그렇지 이게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좀 고난이도 게임으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모바일 그 핸드폰에 이제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모바일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가능해질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우습게 보실 수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광고 기반 서비스가 이제 11월 1일 날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3일 날 미국, 영국, 한국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11월 10일 날 스페인 론칭까지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75% 정도 커버합니다. 야.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6.99달러에 시작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광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5분. 그리고 한 번에 10에서 15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TV 그냥 최근에 TV들도 광고 중간에 넣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기존의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 서비스를 도입한 데 많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도 큰 거부감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저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그동안 분석해놓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광고 노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매스로 광고를 뿌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딱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는 기반 데이터 분석돼 있는 거 기반으로 그 사람한테 딱 보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가입자만 해도 2억 명이 2.3억 명이 되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이제 그 5,500원으로 줄었다고 해도 광고 수익이 오히려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경기 침체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광고주들이? 아 그거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죠? 이제 네. 경기 침체라든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광고 수익 지출이 당연히 그러니까요. 줄어들 테니까 그런 효과는 저희가 감안을 하긴 해야죠.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있다 뭐 그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저 같으면 볼 것 같아요. 저도 예, 값을 내려준다 그러면 네. 저는 광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전 프리미엄을 사용하는데 광고 안 보는 모델로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에도 보면 27% 정도의 사람들이 답변한 게 광고 기반 모델 시작해도 나는 그쪽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탈률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봐야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30% 정도의 이제 구독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뭐 신규 가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는 있겠죠. 약간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를 드는 것 게 같아요. 예. 유튜브는 물론 이제 3%처럼 긴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뭐 요새는 진짜 1분짜리 아니면 3분, 5분짜리를 보기 위해서 내가 광고를 본다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그쵸. 넷플릭스는 정말 1시간짜리 보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는 내가 목적성을 갖고 들어간 컨텐츠다 보니까 광고를 참을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그냥 막 돌려보다가 눌렀는데 광고 나오면 그냥 꺼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 효과 있어요. 저는요 보다가 갑자기 물이 먹고 싶으면 물도 떠올 수도 있고 광고할 동안 물 떠오고 근데 광고주 넷플릭스- 싫어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넷플릭스를 그냥 멈추면 되니까 광고주 싫어하는 얘기를 TV로 예를 들자면 싼 걸 끊고 나서 그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피해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저의 짧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 광고 나오면 예, 안 봐도 광고 그리고 안 보고, 10에서 예, 15초니까 그렇죠. 15초 뭐 물 아니고. 떠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저의 풀고, 취향에 예. 맞는 광고라고 하면은 또 예, 그렇죠. 거부감이 크게 없을 예, 수도 그렇죠. 있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잠깐 이제 네. 눈 건강도 좀 이렇게 그리고 눈 좀 뭐 풀고. 찬바람도 쐬고 네,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정 공유, 계정 그거를 공유.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계정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넘겨주고 가족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따로 따주고 뭐 이런 계획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요것도 이제 확장돼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마도 좀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스트리밍 업체 좀 비교 예, 한번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좀 전반적으로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트리밍 기업 비교하는 차트인데 뭐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정도가 딱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고 사실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히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배당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디즈니는 제가 배당률을 넣기는 넣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디즈니가 2020년도에 배당을 건너뛰었거든요. 네, 건너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전에 배당이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하면 요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참고용으로만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스트리밍 업계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배당은 없다. 그리고 스트리밍 비중을 보시면은 넷플릭스는 99.39%, 그리고 디즈니나 이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대에 머물기 때문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트리밍 업체에만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를 투자하셨다가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다른 이제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요. 요거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리지널 컨텐츠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가입자 수로 좀 보시면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3위가 아마존인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저도 이제 쿠팡 와우 쓰거든요. 근데 제가 쿠팡 그 TV를 보기 위해서 쿠팡 플레이. 네, 쿠팡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가입한 건 아니니까. 축구는 그거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쿠팡도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을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아마존도 계속 그 중계권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 좀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쿠팡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그거를 본다고 하긴 힘드니까 가입자 수를 그냥 단순 비교하긴 힘들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 정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190개국, 디즈니 플러스가 한 50개국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은 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게 디즈니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여러 군데에 지금 많이 진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자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막이라든지 더빙 이런 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초반에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인피니티 워에서 자막 대란이 났었는데 디즈니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급하게 론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스트리밍 기업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디즈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워너브라더스인데 비교를 하시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로 다 합쳤어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갔고 지금은 심플하게 디즈니랜드랑 미디어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그 워너브라더스에서는 DTC라고 써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스트리밍 쪽이에요. 그래서 요정 그리고 디즈니부터 좀 보시면 걱정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뭐 4가지 정도. 네. 예, 매출의 비중이 극장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극장 산업이 좀 부진하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리밍의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전가력이 좀 약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블 프랜차이즈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정도인데.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4가지 정도인데 요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네, 드려보려고요. 이게 그 표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최근 분기 실적이고요. 11월 초에 이제 디즈니는 실적 발표를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근데 여기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써 있는 게 극장 쪽 산업 부분이거든요. 배급하는 쪽 그런 쪽. 근데 요게 그 밑에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11%, 70% 해서 정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를 했어요. 특히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매출이 증가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개봉작은 많아지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히트작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들어간 돈 대비 벌어들이는
그 벌어들이는 돈은 좀 적다.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그 개봉작은 많으니까 뭐 대형작들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외형적으로는 증가를 했는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간 작품들인데 과거만큼 좀 돈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스트리밍 부분이 이제 DTC 이게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컨슈머 DTC 부분이 이제 스트리밍 부분인데 이것도 매출 자체는 뭐 19% 증가를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와 적자. 네, 그때 영업이익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적자 폭이 1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적자가 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왜 자꾸 적자 폭이 이렇게 커지는가를 보면요. 이게 그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예요.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가면은 ESN 플러스도 있고 뭐 훌루 서비스도 있는데 ESPN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ESPN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가 경기가 재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근데 이런 거는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좀 있어서 아마 스포츠 경기 재개와 함께 구독자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훌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초록색이랑 이제 그 남색인데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감소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인당 평균 매출이에요. 근데 이 인당 평균 매출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훌루. 이게 라이브 TV랑 SVOD를 같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87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요. 인당 매출이.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요거는 4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서비스들을 보면은 훌루 그 초록색도 훌루예요. 요것도 네. 한 13불 정도 되죠. 근데 그 밑에 디즈니 플러스나 ESPN으로 가면 4불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당 매출이 굉장히 적어요. 야. 근데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싼 곳은 한 12불 정도 하고요. 네. 적은 곳으로 가도 한 8불 정도 하거든요. 정말 밑으로 내려가도 6에서 8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인당 매출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만 비교를 하면 지금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이게 지역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뭐 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뭐 굳이 드릴 필요 없이 위에 지금 겹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디즈니 플러스를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가격이 그 서비스 인당 매출이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스트리밍 초기 시장에 아예 그냥 싸게 들어가서 가격을 몇 번이나 올렸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피크를 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기업들은 지금 성숙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못 올려요. 못 올려. 네, 경쟁이 세지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 정가율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정가율의 우려가 좀 이런 거다. 그럼 맨 밑에 있는 이 시장은 뭐야? 지금 올라가고 있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인도거든요. 아. 인도 시장이 지금 떠오르는 경쟁 시장이에요. 야. 그래서 넷플릭스도 인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인도 시장에서 가격이 낮아서 거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죠.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생산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디즈니가 뭐니 해도 디즈니의 가장 큰 강점은 IP예요. IP 구축이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이길 사람이 없다. 맞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브랜드별로 이제 그 박스 오피스 모조라는 곳에서 조사가 돈 벌어들인 거 조사가 된 건데, 마블이라든지 루카스 필름, 이제 스타워즈 나오는 루카스 필름이라든지 뭐 픽사라든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쪽에서 지금까지 뭐 상위 탑에서 4개가 디즈니의 스튜디오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 환율로 보시면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극장이나 이런 수익이 필요한데 이게 역대 글로벌 박스 오피스거든요. 네. 1위는 아바타. 물론 아바타는 그때 개봉했을 때는 디즈니 소속이 아니었지만 아니었죠.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넣는다고 하면은 아바타가 역대 1위였고요. 그 밑에 등급별로 봤을 때도 토이스토리 4, 라이온 킹 이런 식으로 해서 디즈니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2019년도에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순위거든요. 요게 탑 10에서 디즈니 작품이 무려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야, 2019년도에. 아닌 코로나 게- 터지기 전에. 아닌 게 쪼커하고 네. 주만지. 아. 그때 조카가 벌어들인 돈이 환율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6조 원 정도가 돼요. 16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전성기였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이후에 팬데믹 때문도 있지만 네. 딱 보면 전무해요. 2020년도에는 전무하다. 어? 저건 뭐예요? 왜냐면 이제 요것들은 다 그 도메스틱이 있고 포린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 포린 쪽이 많잖아요. 미국의 이제 팬데믹 때문에 다
완전히 다 문 닫았을 때 다른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봉한 영화들. 그래서 외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다 차지를 했고 뭐 디즈니는 작품을 전무했다.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가면은 2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때 벌어들인 수익이 한 3조 원 정도 되니까 코로나 전 대비해서 약 2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올해죠. 올해 보면은 올해도 여전히 2개 작품이 있고요. 2.4조 원이니까 코로나 전 대비 15% 수준. 11월 달에 이제 그 블랙팬서의 와칸다 포레버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거가 개봉을 하면 한번 봐야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 오피스 수익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수익이 될지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블 프랜차이즈. 아까 2019년도에 보면 마블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마블 프랜차이즈가 지금 좀 부재하다는 거. 두 번째는 과거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팬데믹이 풀린 이후에 그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나 이쪽이 다 열었지만 예전만큼 수익이 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CGV에 저는 이제 앱에 들어가가지고 누적 관객 수 이거 심심풀이로 많이 봐요. 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탑건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탑건 매버릭도 히트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0만 관객이 안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극장으로 다 풀렸고 극장 가서 다 팝콘도 먹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극장으로 돌아가는 게 과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재택근무가 그 미국처럼 자리 잡은 게 아닌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아직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 아직도 극장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네, 뭔가 근데 무서워서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극장 안 가는 그냥 습관. 그건 말이 안 되죠. 극장 가셨어요? 예, 문명인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약간. 네, 갔습니다 저는. 아 정말요? 네. 뭐 보셨어요? 제가요? 아, 그게 주무신 거 아니고 꿈속에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 봤어요. 저기 발레를. 아. 더 훨씬 더 오. 수준 높은 발레를 봤어요. 발레를. 야. 우리 식구들 같이. 아. 근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분위기가 좋아서 잘 봤는데 그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겁니까? 이런 예, 그런 거. 예. 저는 진짜 공연을 본 적이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그게 뭐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 이래서 안 그게 가시는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활 패턴이 네.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같이 아, 대형작들이 많이 패턴이? 안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음. 저는 이게 어떤 그 팬데믹 때문에 어떤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과거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TV가 이제는 집에도 다 커지잖아요. 65인치, 85인치 막 있고 예전에는 막 5.1 채널 달래면은 막 뒤에 붙이고 막 되게 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앞에 있는 스피커바 맞아, 맞아. 하나로 다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홈시어터가 지금 이제는 자리 잡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넷플릭스 과거에는 홈시어터 해놓으면 뭐예요? 다 극장에서 개봉한 거 DVD로 보면 돼. 근데 지금은 극장에서 개봉한 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근데 극장으로 끌어들이려면은 IP나 뭐 이제 마블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마블 프랜차이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요게 보시면 이 마블의 지금까지 피크를 쳤을 때 프랜차이즈예요. 여기 있는 캐릭터 거의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정들었던 캐릭터도 많고 네. 요 캐릭터를 빌드업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에 아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보시면은 거의 좀 생소하지 않아요? 저기 뭐 위에 두 개랑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다 알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음 차세대 캐릭터들이에요. 왜 새로운 그러니까 거를 지금 피크를 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 근데 참. 저 진짜 마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좀 흡입력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맞다, 아이언맨이 죽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어벤져스가 그래서 지금 못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유인책도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요게 또 빌드업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좀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 근데 디즈니에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스트리밍 업체로 말고 이제 종합 미디어 업체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뭐 구독자 네. 수 증가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즈니 자체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극장부터 터져야 돼요. 영화에서 터지면 그 캐릭터 사업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또 그 어트랙션 만들고 요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일단은 가시기 전에 네. 혹시 글로벌 스탁소 어떻게 좀 됩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에 2주 안 나온 이후로 음. 정체됐습니다. 정체됐어요. 아 정체요?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1,430명 정도 됩니다. 1,430명이요? 아 진짜 안 느네요. 그때 저희가 1,000명 넘겨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정체됐습니다. 아 요런 얘기 안 합니까? 스탁소에서?
뭐 아직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글로벌 스탁소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아니 여기에 지금 7,000분이 계신데 1,400명이라뇨. 네, 하여간 뭐 정체했습니다. 정체된 거. 지금 한번 들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네.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니까 저기 다음에는요 월요일 날 놀아도 혼자 나오셔 방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여기 다 꺼져 있는데. 네. 아이가 알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네.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의상이 너무너무 네. 기대되는 네. 우리 조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개장 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